머리가 좀 더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첫 번째, 커지는 빚부담, 기업 구조조정, 후폭풍. 이제 대출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조금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덜 나오겠지만 현재 상태는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빚부담이 커지니까 이자 수익보다도 이제 이익이 적은 회사들은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 내에서 퇴출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저금리 기조에서 이슈가 되는 게 좀비 기업하고 유니콘하고 뭐 이런 것들 둘 다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경제의 활력성을 떨어뜨리거나 버블을 일으키는 게 된다. 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좀비 기업이라는 건 이제 영업이익 이자가 낮아서 돈을 빌려서 이제 영업 일을 계속 하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남는 회사, 발전 가능성 없이 근근히 살아남는 회사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좀비 기업이 많아질수록 경제 생태계의 활력이 떨어지는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좀비 기업들이 많이 생성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이슈죠. 윤희숙 의원의 사퇴 후 이제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의혹을 받아서 초강수를 뒀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직을 사직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쇼다, 그리고 KDI가 엮여져 있는 부동산 게이트다라고 프레이밍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뭐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지만, KDA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그런 전문가 집단은 자존심으로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모욕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이제 윤희숙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는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프레이밍은 KDI에서 재직 시절에 윤희숙 의원이 내부자 정보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걸 다 설명을 하자니, 이제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의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산업단지 중에 하나가 국가가 주도한 거고, 그 네 개는 민간이 주도한 건데, 윤희숙 의원의 땅 근에서 1km 떨어진 곳에 국가가 주도한 산업단지가 들어선 거죠. 그런데 국가가 만든 산업단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을 KDI가 진행을 했다. KDI가 진행을 한다. 그래서 KDI에 근무를 했던 윤희숙 의원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부친에게 정보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프레이밍인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만 들으면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국가 주도의 산단하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땅은 1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개발이 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시기상으로 이 부친이 땅을 산 건 2016년인데 그때는 이미 윤희숙 의원이 KDI를 그만뒀을 때다. 세 번째, 산다는 2019년에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네 번째는 윤희숙 의원이 근무하던 곳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던 부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그 부서의 사람들은 굉장히 비밀 유지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해명들이 합리적이고 납득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나를 조사해라. 공수처든 합동수사본부든 조사하면 될 거 아니냐. 탈탈 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는데 솔직히 그게 쇼라고? 조국하고는 다르잖아요. 조국도 자기 탈탈 털려고 했는데 자기 탈탈 털려가지고 지금 탈탈 털렸잖아요. 그러면 조국만큼 털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오나 한번 보자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윤희숙 의원은.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국회의원직도 지금 사직을 하고 윤희숙 의원 자연인으로 돌아갔는데 치명상이 뭐가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땅을 사면서 근데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뭐야? 그것도 애매한데,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라는 불법적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샀다라고 하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투기가 되는 거잖아요. 탈법이든 불법이든. 근데 그냥 자기가 신문 보고 가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듣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자연스럽게 올랐다라고 하면 그게 투자가 아니겠냐는 거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땅은 다 3배씩 올랐는데 그 땅은 2배밖에 안 올랐대요. 그러면 속으신 것이 이 양반이. 속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거를, 그치. 그리고 막 윤희숙 의원이 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 그런 투자를 자식과 상의 없이 하냐. 윤희숙 의원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우리 아버지도 지금 75세인데 그냥 나는 아빠가 뭐 하는지 몰라요. 아빠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뭘 그 자식한테 다 얘기하냐고 요새 부모님들이. 너무 말이 안 돼. 그리고 막 80 넘은 사람은 무슨, 하여튼 민주당 요새 막 온갖 혐오를 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깃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중국의 육류 소비 증가로 세계 각국에서 단백질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기후변화는 확실히 전 인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늦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IS 테러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슬람 포비아는 아니지만, 포비아?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 중에 전쟁을 되게,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무력적인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하대.
자살폭탄 테러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뭐 물론 제가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위험해지네요.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이 11월에 될 거냐 뭐 이런 예측들. 근데 테이퍼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돈을 회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미국 정부에게 연준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겁낼 거 아니라고들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 되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관리에 나서는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이슈로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수소 밸류 체인에 대한 얘기들. 근데 저는 수소는 잘 모르겠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수소는. 아니, 뭐는 알겠어요. 자동차나 이런 거는 진짜 젬병이라 잘 몰라요. 드래곤볼 키운 도에이 애니 주가 상승. 사실은 일본 주식은 잘 모르는데,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이 기사를 픽한 거는 흥미로운 문구가 있었어요. 주주 한정판 굿즈를 노리고 주식을 매수한 애니메이션 팬들도 주가 상승에 적잖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주 한정판 굿즈를 주는데. 역시 굿즈의 나라. 특이한 플레이를 했는데. 공공보건노조가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 결의했다. 이거는 파업하셔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뭐 이런 의료계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총파업을 하겠다는 건데 코로나로 인한 이제 번아웃이 그러니까 너무 노동 환경이 힘드니까 1년 7개월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해? 나는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난 솔직히 세금 걷어가서 88% 기본 뭐 재난소득 주느니 그냥 50%만 주고 나머지 돈으로 공공의료 이 보건 전국 보건의료 산업 이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월급 올려주고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한테 유흥업소는 빼고 자영업자들한테 보전해주고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88% 어차피 88% 그 받아봐야 25만 원씩 받아도 그 기분은 좋겠지. 근데 그게 이런 사람들 등골 빼가지고 이 사람 그 간호사나 이런 관련된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보상도 안 해주고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 이슈는 그래서 지금 이직과 그 퇴직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그 의료 체계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매표야 매표. 아무리 생각해도 재난소득 뭐 준다는 건 매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을 걷어서 난 그래 어차피 내가 내는 세금이 좋은데 어차피 내는 거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지. 내가 내는 세금을 다시
후뚜루 맞뚜루 해가지고 다시 내가 받는 거는 조삼모사잖아요. 그냥 나는 안 받을 테니까 그 재난소득이니 뭐니 그거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노동 그 보건노동 간호사들 월급에 올리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시자본주의 시대. 감시자본주의 시대의 일장, 제가 5장만 남기고 다 읽었고요. 드는 생각이 있지만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책 재밌네요. 책 재밌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또 북클럽 하고 있는 것 중에 제 북클럽 2개 하잖아요. 그래서 노후파산이라는 책을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일본의 노후파산 그 빈곤 고령자에 대한 얘기들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그 다큐멘터리를 그대로 책으로 옮겨놨나 봐요. 그래서 책은 별로 재미가 없고 한국의 상황하고도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은 좀 참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드랍을 할까 합니다. 책이 그다지 재밌거나 우리나라 상황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최면을 너무 생각해서 자기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라고 국가에 가서 얘기하고 그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생활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좀 그런 건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 고령 가난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뭘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나열만 해요. 에피소드들을. 그래서 좀 저는 좀 그래요. 차라리 예, 여기 제가 지난번에 북클럽 했을 때 봤었던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하고 숨겨진 빈곤이라는 책이 한국의 고령자 빈곤? 고령자 빈곤에 대한 내용들이 더 나오기 때문에 더 저희한테는 더 유의미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신문을 이렇게 읽었네요. 신문 하나 가지고 썰을 터는데도 한 20분이나 걸리네. 그래서 신문 하나 보고 썰 터는데 1시간씩 좀 이건 효율적으로 좀 짧게 말을 좀 줄여야 되긴 하겠네요.